안녕하세요. 녹색의 꿈의 문지연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바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푸른 바닷속에서 각종 해양 생물들이 논이고 또 다양한 해조류들이 아름다운 바다숲을 조성하는 이 환상적인 광경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언젠가 이런 바닷속을 볼 수 없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바닷속에 있는 1차 생산자인 해조류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해조류가 사라지고 있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위기의 바닷속을 살펴보고 해양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이 깊은 바닷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을까? 해조류가 이뤄낸 바다숲 주변으로 모여드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 해조류는 바다를 형성하는 1차 생산자이자 어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수산 양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해조류가 나타나 해안을 뒤덮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조류를 무차별적으로 먹어치우는 해양 생물의 출현으로 해양 생태계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바닷속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바다에서 해파리 못지않게 속을 썩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괭생이 모자반이라고 하는 건데요. 해조류의 일종인데 해상에서는 조업과 그리고 양식장에 피해를 주고 또 갯가에서는 악취를 내뿜기도 합니다. 제주도와 전남 해역을 뒤덮은 황갈색의 해조류가 출현. 강한 바람과 함께 대량 유입되면서 해안 경관을 망치고 수확을 앞둔 김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어민들은 어업에도 손을 놓고 이 해조류를 뜯어내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민들의 양식장을 망치고 해안을 점령해버린 곳의 정체는 갈조류의 일종인 괭생이 모자반. 제때 처리하지 못해 방치할 경우 지독한 냄새까지 풍겨 바다의 골칫거리다. 과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걸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전라남도 진도군에 위치한 송군항 주변. 진도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동쪽의 명량해협을 사이에 두고 해남 반도로 이어지고 서쪽은 황해, 남쪽은 제주 해협으로 튀어 있으며 북쪽은 신안군의 여러 섬들과 마주한다. 인근의 신안군과 함께 김 양식장의 산지로 유명한 이곳에도 괭생이 모자반의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25년간 김 양식업을 해온 어민과 함께 직접 김 양식장의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다. 오늘은 가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양식장에 한번 둘러보고요. 또 괭생이 모자반이 어떻게 좀 붙어 있는가도 보고 또 괭생이 모자반 때문에 뭐 실을 못 붙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양식장 좀 보고요. 어선을 타고 뱃길로 내달린 지 10여 분 가까이. 안바다로 들어가니 푸른 바다 위를 길게 수놓은 김을 볼 수 있었다. 지금 이 양식장의 상황은 어떨까? 여기가 지금 김 양식장입니다. 여기 양식장은 저 괭생이 피해를 보지 않아가지고 지금 작황이 좋네요. 우리는 조금 더 가야 되나요? 충무님 하시는 거? 예, 저는 좀 더 갑니다. 네. 자, 양식장으로 가시려면은 작은 배로 타시게요.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 위해 작은 어선으로 갈아타고 또다시 10여 분 남짓 달려 도착한 곳.
수확이 얼마 남지 않은 긴발 위에 붙어있는 괭생이 모자반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정도는 심한 편이 아니라고 한다.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붙을 시기가 아니어가지고 약간 있는데, 원래 이 앞바다에는 지금 시기에 많이 붙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게 많이 붙어 있을 때는 이 양식장 전체를 딱 덮어버려요. 근데 지금은 좀 조금밖에 없네요. 괭생이 모자반은 길이가 최대 5m에 이르는 대형 갈조류. 긴발에 모자반이 엉키면 이를 떼어내다 채취해야 할 김도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 김 채취를 하면서 뜯어낸 당시의 사진을 보여주는 정현호 씨. 그렇죠. 아예 수확을 포기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김 채취를 하면은 약 한 20줄에서 30줄. 11월, 12월 달에 와가지고 한참 뭐 씨를 부착해야 될 시기에 와가지고 네. 부착을 못하고 완전히 포기를 했었네요. 그리고 수확할 시기 네. 엄청 걸렸죠. 네. 수확할 시기에 이 많은 양이 걸려가지고 수확을 포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지요. 김 양식은 보통 가을인 9월 말에서 10월에 인공적으로 김 종자를 붙여서 기르고 11월 말부터 다음해 2월까지 싹이 자라면 여러 번 채취에 말린다. 때문에 이 시기에 유입되는 괭생이 모자반은 김 양식에 매우 치명적이다. 그럼 이게 괭생이 모자반을 그냥 제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김이 아예 팔리지가 않아요? 그럼? 예, 그렇죠. 이게 네. 양식장에 걸리면은 네. 김하고 같이 커요. 그래가지고 뭐 손으로 뜯어낸다 해도 100% 다 뜯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제 김 해가지고 입판장에 가면은 이물질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격은 약 한 4분의 1 정도? 예, 손해가 엄청 납니다. 바다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니 아예 종자를 붙이지 못한 발도 있었는데 괭생이 모자반이 밀려들자 그 피해를 예상해 아예 수확을 포기한 것. 어민들의 어업을 망치고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뭐 하시고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조치? 뭐 특별한 조치는 없고요. 그냥 오면은 걷어내고 그 방법 외에는 지금 뭐 우리 어민들이 취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네요. 괭생이 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2018년부터 3년간 과학적인 예찰, 예보체계 구축 및 세부적 대응 지침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그동안에는 괭생이 모자반의 수거, 처리가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이동 시기 및 유입량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다. 이 배가 70m예요. 이러한 현상이 언제 일어나고 얼만큼 우리나라에 유입되는지에 대한 게 정보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되는 게 이런 현상이 이제 지속된다는 게 문제가 되고, 더 큰 문제는 괭생이 모자반이 생리생태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괭생이 모자반은 언제 처음 우리나라 해안에 유입된 걸까? 또 어느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을까? 2015년도에 2만 톤이라는 양이 우리나라에 이제 유입되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게 제주도 연안인데요. 네. 백사장이 보여야 되는지 괭생이 모자반 이렇게 엄청난 양이 들어와 있는 거죠. 지난 2015년부터 제주도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매년 바다의 불청객으로 불리고 있는 괭생이 모자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괭생이 모자반은 지난 2015년 신안에서 처음으로 그 피해가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곳은 제주도와 신안군 주변으로 해남과 완도, 진도와 흑산도 등
전남 해안 일대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라남도 서남 해안이 거의 그 영향권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것. 하지만 괭생이 모자반이 다른 지역으로도 얼마든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은 그동안 어선에만 의존해왔던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위성과 드론을 활용한 다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량으로 발생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괭생이 모자반의 생태학적 특성 연구에도 들어갔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물 위에 떠서 유입되는 경우 단위 면적당 환산 등 유입량을 산정하는 기준을 표준화하는 관측 표준화 작업도 진행 중인데, 이런 연구를 통해 앞으로는 괭생이 모자반의 보다 정확한 유입 시기와 이동 경로를 추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년간 저희가 연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중국 저장성 부분에 있는 여기 저우산군도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괭생이 모자반의 주 분포 지역이라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유입된 종과 여기 조사에서 얻어진 샘플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실제 중국에서 조사된 그 유전자 타입 이제 논문에 의해서 이제 간접 비교를 해보니까 90% 이상이 이제 우리나라 종하고 다른 중국 종이라는 걸 이제 밝혀냈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는 괭생이 모자반은 토종이 아닌 외래종이라고 한다. 중국 저우산 군도에 서식하는 괭생이 모자반이 쿠로시오 해류와 이 해류의 지류인 대만 한류를 타고 제주와 전남 해안으로 떠밀려 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바다의 갈색띠를 이루면서 해안 경관을 해치고 썩으면서 악취를 풍겨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괭생이 모자반. 어장과 양식장 피해는 물론 국내에서는 식용으로 거의 쓰지 않아 매립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큰 문제가 따로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생종보다는 많은 양이 유입되면 결국 좀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자생종에 있는 자생하고 있는 해조류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걔가 이제 우리나라에 서식을 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해조류 아주 다양하게 이제 서식하고 있는데, 양으로 물어보치면은 괭생이 모자반이 우리나라 전 해안을 점령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될 건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정확하게 연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만큼의 확장을 하고 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데에서 연구를 해야지 구체적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민들의 어업을 방해하며 바다의 불청객으로 떠오른 괭생이 모자반. 이 괭생이 모자반은 띠 형태로 이동하면서 항해를 방해하거나 또 그물에 달라붙어 시설물을 파손시키기도 합니다. 갈조류의 일종인 괭생이 모자반은 겨울철이 주 성장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겨울철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외래종인 괭생이 모자반이 바다에 많이 유입되면 당연히 해양 생태계가 교란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 바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라남도 진도군에 있는 수품항. 진도군의 대표적인 항구인 수품항은 국가 지정항으로 어종이 풍부하여 오래전부터 이곳 어민들의 생활 근거지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김 생산지로 늘 김어선으로 붐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섬마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진도 수품항에 국립수산과학원 김상일 박사 연구팀이 출동했다. 바로 괭생이 모자반 개체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다. 그 괭생이 모자반이 이제 그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이 돼서 그 어장도 많이 망가뜨리고 여러 가지 훼손도 되고 또 해안에 쌓여서 또 냄새도 많이 풍기고 이렇게 지금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중국 현지 거는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제 국내 것도 아직 이제 제대로 조사된 바가 없어서 일단 국내 거부터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개체군 모니터링 현장 조사. 지난 2017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에 들어가 매달 개체군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괭생이 모자반에 피해를 입고 있는 여러 지역 중에서 진도 수프망을 실험 대상지로 선정한 데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 진도 같은 경우는 참모자반 그리고 우시경으로 이해하는 모자반도 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이 지금 괭생이 모자반이 서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모자반도 같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조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 괭생이 모자반은 국내에서도 흔히 관찰되는 해조류 중 하나지만 그동안 피해가 없어 큰 관심을 받지 않았던 종이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국내 해안에 피해를 입히면서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생겨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생태 연구에 들어간 것이다. 지금 오늘 이렇게 바다 들어가서 어떤 걸 구체적으로 체크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지금 구역을 설정해 놓고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물 속에다가 이렇게 구역을 딱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개체들마다 모든 개체 꼬리도 달아놓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죽었는지 지난번에 표시해 놨던 애들이 아직도 살아 있는지 새로 들어온 애들은 없는지 이렇게 자라는 건 얼마나 자라는지 줄자로 이렇게 길이도 재고 그런 것들 이제 측정하러 갑니다. 일반적으로 괭생이 모자반은 1월에서 6월까지 많이 유입되며 특히 3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힌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자생하는 괭생이 모자반이 외래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는 것이다. 직접 수중 모니터링을 통해 바닷속 상황을 면밀히 관찰한다. 수중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물 밖에서도 다른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하고 있는 해역의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해수를 채집하고 수온과 염분 등의 해양 데이터를 모으는 일 등이다. 이 장비는 지금 수온이나 염분이나 여러 가지 용존산소 등 여러 가지 측정하는 건데요. 이제 이걸 측정하는 이유가 이제 저희가 조사하는 괭생이 모자반이 자생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 괭생이 모자반이 자랄 때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저희가 알아보려고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닷속의 상황은 어떨까? 생태 모니터링은 각 지점마다 약 1시간 정도 진행하는데 지정된 구역 안의 토종 모자반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환경적인 영향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주로 살펴보게 된다. 외래종 괭생이 모자반 연구는 중국 현지 조사를 통해 수온과 해양 환경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토종 모자반의 생태 연구 결과와 비교해 간접적으로 결론을 추론한다. 현재는 괭생이 모자반의 생태, 생물학적인 기본 조사와 정보도 많이 부족한 상태. 국내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제주도와 진도 두 군데를 선택해 매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생태 모니터링도 무사히 끝났다. 괭생이 모자반은 다른 해조류와 비슷하게 수온이 가장 낮은 겨울에 빠르게 성장해 몸집을 불리고 3월에서 4월 정도면 생식에 들어간다. 방금 조사해본 모자반의 경우 그 속도에 잘 맞춰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제일 길어 보이네. 이게 지금 한 3m 10cm, 3.1m 정도. 밑에 태그해 놓은 거는 지금 제일 긴 게 한 2m 나오는데 주변 거 이제 다른 거 뜯어왔는데
3.1m 정도 나오네. 해조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수온. 여기가 수심이 한 1m 정도 10분 간격으로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는 수온 센서를 부착해 수온 변화가 모자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꼼꼼히 확인한다. 수온이 지금 10도에서 거의 뭐 0도 0.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뭐 외부의 어떤 뭐 담수가 갑작스럽게 유입이 된다든가 강수량이 많다든가 그러면 이제 또 수온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 변화 폭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정도면은 해조류가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하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가늠을 할 수가 있죠. 예. 처음 조사를 시작한 시기에 20에서 30cm였던 괭생이 모자반은 불과 몇 달 사이 10배 가까이 성장했다. 국내 괭생이 모자반을 중국의 것과 비교해보면 크기가 좀 더 작고 가지가 풍성하지 않은 편. 성장 속도도 중국의 모자반이 훨씬 빠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희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유전자 다양성 면에 있어서 중국 개체들이 상당히 낮습니다. 국내 자생하는 종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생식 기간을 가진 채로 5월 정도가 되면 이제 생식 기간을 가진 채로 그대로 오거든요. 그러면 국내 연안에 유입돼서 포자를 뿌리게 돼서 그 포자들이 착생을 하고 번식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것들이 더 우세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국내 자생 종들을 대체해 버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중국에서 유입되는 종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종자를 뿌리는지, 고유 자생종들과 외래종들의 교체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 또 우리가 식용으로 이용하는 모자반과 외래종이 어떤 경쟁 양상을 보이는지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어류의 산란과 서식처가 되어주고 또 산소를 생산해 바다의 생물들에게 호흡을 하게 해주는 1차 생산자 해조류. 해조류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해양 환경 정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연간 7%씩 해조류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바로 바다 사막화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남해안과 동해안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 사막화의 또 다른 주범으로 꼽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보라성게인데요. 얼마 전까지는 귀한 몸으로 대접받았지만 이제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오도리 항구. 조용하고 한적한 이 어촌 마을의 저녁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인다. 아침이면 조업을 나가 고기를 낚고 그걸로 생계를 이어왔던 어민들에게 고민이 생긴 건 몇 해 전부터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조업량이 줄고 물고기 대신 성게가 많이 올라온다는 것. 오늘도 그물에 걸린 것의 태반이 바로 성게다. 선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신 거세요? 지금 성게 작업하고 성게 뜯어내고 있어요. 성게 워낙 걸려가지고 그물에 주렁주렁 걸린 성게들. 떼어내는 일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힘들고 다 뜯어야 되기 때문에 국물 자체가. 지금 성게를 많이 잡으신 거네요. 예, 이게 성게를 잡는 거는 우리가 주 목적이 아니고, 이건 고기를 잡는 목적인데 성게가 걸려가지고 고기가 안 걸려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코에 건물에 너무 성게가 걸려가지고 고기가 이게 걸릴 틈이 없어요. 아, 그래요? 어민들의 그물을 망치고 물고기에겐 큰 피해를 입힌다는 성게. 어민들에겐 쓸모없는 골칫덩이일 뿐이다. 이 고기가 걸렸는데 이 성게가 와 이 고기를 다 빨아먹어 버리고 어민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뻘만 남아 있는 게 이 성게가 붙어가 이 고기를 먹어가지고 고기가 다 이래 돼 버리고 없어요.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갉아먹어 상품 가치를 떨어뜨린다는데 이렇게 성게 피해가 심하다면 성게를 팔아 수익을 내면 되지 않을까? 이건 제품이 안 돼요. 지금은 제품이 전혀 이거는 제품이 막 이건 필요가 없는 물건이에요. 왜 성게도 먹잖아요. 이거는 성게는 여름철에 산란철 전에 예. 알이 들었을 때 필요한 거지. 예. 지금은 이거는 걸음도 뭐 안 돼. 걸음도 안 돼요. 예. 열상계도 적은 거예요. 아, 그래요? 조업을 나가면 기대했던 물고기 대신 그물 가득 걸려드는 성게. 일종 공동어장에 밭에는 이거보다 한 번에 그물에 올라오는 성게의 양도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한 100kg, 200kg 막 나와요. 뭐 다 뛰지도 않았는데. 한 번 조업에 나가면 지금 들고 있는 상자 크기로 10상자가 넘는 양의 성게가 잡힌다. 무게로 치자면 100kg이 넘는 양이다. 우리나라 해역에 서식하는 성게는 약 30여 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바다를 황폐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보라 성게다. 과거엔 이 지역의 주요 수산 자원이었으나 이제는 폐기 처분해야 하는 쓰레기가 되고 말았다. 알이 들어야 도움이 되는데 이거는 전혀 알이 없어요. 알 자체가 이게 산란하기 전에 잡아도 산란하기 전에 다 잡아내야 돼. 이걸 법 폐기 처분을 해도 산란하기 전에 잡아야 되고 이 산란하고 나서는 이거는 이제 내년 봄까지는 그 부활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걸 안 잡자면은 어장이 황폐화가 되고 이 잡아와가지고 하면은 어촌계에서 돈을 물어가지고 돈을 줘가면서 폐기 처분을 해야 되고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그냥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막 버리면 이거는 환경오염이죠. 그래, 이걸 잡아와도 우리가 골라 어촌계에서 그거 하고 안 잡으면은 마을 어장이 황폐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합니다. 마을 자체가. 정부에서 이게 처리하는 게 먼저 우선이에요. 이걸 하고 나서 바다를 황폐화시켜 어장을 무너뜨리고 어민들의 마음까지 황폐화시키고 있는 성게. 번식력이 좋아 해마다 개체수가 늘고 있어 어민들의 걱정은 늘어갈 뿐이다. 오전에 조업을 나간 배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고 귀향하는 시간. 사진 찍어버리면 어떻게 찍어? 이제 막 고기잡이를 마치고 항구에 들어온 또 다른 어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싱싱한 물고기를 한아름 싣고 돌아온 이들의 사정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지. 엄청 크네요. 제법 크기가 큰 감성 도마며 생김새가 특이한 성대까지 잡았지만 조업량으로 치면 예전에 반도 못 따라간다고 한다. 고기 얼굴만 비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족한 조업량의 원인은 역시 성게 때문이라는데. 이래 죽어버려. 이렇게 큰 고기가 잡혔는데 예. 죽었어요? 예, 죽어버렸어요. 예, 죽어버리고 나중에 성게가 하루 더 나면 파먹어버린다고. 이거를요? 예. 이제 다 됐죠.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파먹고 그물까지 못 쓰게 만들어 어민들의 잡일만 많아지고 말았다. 성게가 그럼 이렇게 걸리시면 일거리도 많아지고 좀 피해도 좀 있으시겠어요? 많지. 일거리는 상당히 많죠. 얼마나 어떻게 많아요? 1시간 할까 3시간 해야 돼. 그래요? 예. 그럼 이거 막 벗겨내고 지우시고. 예, 벗겨내고 다시 다듬고 하는 거. 예. 물고기 수확은 어떠신가요? 그 전에 옛날에는 한 사람이 들어가 잡아오는 전복이 그 1년에 한두 번씩 들어가가 잡는데도 그 뭐 한 40kg 이래 나오는데 지금은 세 사람이 들어가도 40kg 못 나와요.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예.
성게는 전복의 먹이인 해조류를 무서운 속도로 먹어치우기 때문에 점차 전복 수확량도 줄어들었고 어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졌다. 언젠가부터 바다의 보물에서 애물단지가 되고만 성게. 하지만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성게는 동해 주요 수산자원으로 귀한 대접을 받으며 일본에 전량 수출됐고 어민들에겐 큰 부를 안겨줬었다. 하지만 값싼 중국산에 수출길이 막히면서 수요가 적어지자 바닷속은 온통 성게 천지가 됐고 자기 체중의 5% 이상을 먹어치우는 놀라운 먹성과 강한 번식력으로 이제는 바다 갯녹음 현상의 주범으로 꼽히며 곳곳에 피해를 주고 있다. 무인 항공기를 통해 정밀 조사한 결과 동해 연안 안반의 62%에서 갯녹음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이 갯녹음 면적이 매년 1200헥타르씩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가장 인상적인 땅끝으로 불리는 포항 영일만 끝에 삐죽 돌출된 지역 호미곶. 일출 명소이자 포항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한 이곳은 안반이 잘 발달돼 있으며 각종 해조류가 풍부해 성게 서식지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 때문에 성게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이기도 하다. 국가에서는 성게로 인한 갯녹음 현상이 심한 동해안 지역, 특히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바다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갈수록 하얗게 변해가는 바다에 다시 푸른 숲을 만들고 무너진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희가 지금 갯녹음이 많이 진행된 안반에 강원도 그 토속 그 해조류 종 중에 하나인 대왕을 이용해서 그 지금 바다숲을 조성하려고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일반 뭐 인공호초나 뭐 자연 안반에 이식하는 방법보다 저희가 이렇게 플레이트에다가 붙여서 그 평탄 안반에다가 이렇게 보도블럭 까는 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줌으로써 이제 수중에 바다숲이 잘 조성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빗대기 해가지고 여기 담아.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 바다숲 조성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바로 대황을 바닷속에 이식하는 작업. 해역의 특성과 적응력을 고려해 선택된 대황을 알맞은 크기로 자르고 인공 구조물에 일일이 부착하는 과정이다. 오늘 이 해역에 설치될 대황 이식 플레이트는 모두 260개. 육상과 수상에서 동시에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적된 대황 플레이트에 물 샤워까지 하고 나면 일단 출발 준비 완료. 제작진도 함께 배에 올라 바다숲 조성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마을 어장까지는 배로 10여 분 걸리는 거리다. 지금 보시는 게 뭐예요? 지금 저희가 설치 위치 좌표를 알기 위해서요. 지금 설치되는 지역에 어플을 이용해서 좌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는 시간하고 마지막 좌표점을 따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거리랑 그 간격 이런 거를 이제 계산해가지고 설치 배치도를 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식 작업은 미리 정해놓은 좌표 지점에서 이루어질 예정. 배가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이동한다. 위에가 있으니까 가라앉아가지고 제가. 수중에서 작업할 전문 다이버들은 미리 정한 지점에 대기 중이다. 드디어
육상 작업자들이 준비된 대황 이식 플레이트를 바다로 던진다. 이번 작업은 기상 상황부터 육상과 수중까지 모두와 손발이 맞아야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육상에서는 이 이식 플레이트를 수중으로만 던져주는 작업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인데 저희 260개 설치하려면 보통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육상 작업자들의 작업이 끝나면 이제 다이버들이 움직일 시간이다. 수심 10m, 깊은 바다로 수중 작업자들이 거침없이 입수한다. 하나에 30kg이나 나가는 플레이트는 수심에선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 하나 둘씩 안반 위에 채워지는 어린 대황들. 이것들이 앞으로 무성한 바다숲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바다의 채소라 불리는 해조류는 전복이나 소라 등 폐류에겐 먹이가 되고 어류에겐 산란과 서식 장소가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조류를 심는 것이 자칫 성게 서식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럼 물론 지금 어린 해조를 지금 막 넣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하나의 그 거대한 숲을 이뤘을 때는 그 도리어 이 바다숲에서 해조류가 내뿜는 그런 유도 방어 기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확대가 되기 때문에 도리어 성게의 접근이 그 작은 갯노금 안반에서 소규모의 그 해중림일 때보다 더 적어져요.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다숲 복원 과정에는 어민들도 함께하고 있다. 성게와 불가사리 등 조식 동물들을 잡아내는 구제 사업과 함께 바다의 해조류를 이식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마을 어장은 어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그럼 계장님 이렇게 같이 일하시면 어떠세요? 기분 좋죠. 어떤 부분이요? 네. 이런 거 하니까는 마음이 든든하고 이게 우리 도이구나. 첫째 이런 걸 하면 이게 어청계 자사이구나. 이거부터 마음을 가지지. 갯노금 현상 오기 전에 네. 가장 좋았던 때는 어떤 게 얼마나 좋았어요? 전복을 300kg 그 보통 그 수익 올리는데 하루 작업에 300kg 정도 잡는데 갯노금이 현상되거나 하루에 50kg. 그 말씀 차이가 없어졌죠. 그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지금 요 어초를 잡았고 작년부터 해낸 게 한 50% 정도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50kg씩 잡던 게 한 100kg 정도 하루 생산량이 이래가 수익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화 현상으로 하얗게 변해버린 바닷속. 숲이 없는 바다에는 물고기도 소라나 전복 같은 폐류도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인공적으로 대황을 이식한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숲을 조성한 바닷속은 이와는 대조되는 모습. 다시 푸른 숲의 바다를 되찾는 중이다. 이들이 앞으로 거대한 바다숲을 이뤄나간다면 점차 무너졌던 해양 생태계도 다시 정상을 찾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바다 곳곳에선 바다숲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해조류들이 자라서 이 거대한 바다숲을 조성하기까지는 지속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요. 한 번 사라진 해조류를 복원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 바다숲이 조성되면 스스로 방어 기작을 내뿜어서 성게 개체수 조절에 큰 힘이 된다고 하는데요. 또 성게를 먹이로 하는 어류들이 찾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복원되는 건데요. 잃어버린 생태계를 찾기 위해선 정성과 기다림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바다의 1차 생산자이자
해양 생물들의 산란과 서식 장소를 제공해주는 다양한 해조류들. 이 해조류들이 없어진다면 바다는 황폐해지고 해양 생태계는 파괴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우리 인간들의 먹을거리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